이란 전역이 불길과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시위대는 화염병을 들었고 정부는 실탄을 장전했죠. 이미 임계점을 넘은 듯한 2026년 반정부 시위는 이전의 모든 시위를 압도하는 격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쓰던 미국의 죽음을 이란 구호는 이제 시민들에 의해 이슬람 공화국의 죽음을,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란 구호로 정부에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선 현대 이란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민들은 왜 들고 일어섰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자유로웠던 이란의 모습이라며 도는 이 사진은 1971년 팔라비 왕조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현대 이란의 기틀을 마련한 한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1925년 군부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뒤 왕위에 오른 레자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서구처럼 되어라. 그는 급진적인 개혁을 밀어붙였는데 국토를 종단하는 철도를 건설하고 전국적인 도로망을 건설, 이어서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며 이란을 근대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근대화는 합의가 아닌 강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남성에게 전통 복장 착용을 금지시키고 유럽식 모자를 착용하도록 명령했고, 여성에겐 히잡과 차도르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거리의 경찰은 히잡을 강제로 벗기거나 찢어버렸고, 착용한 사람들은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당했죠. 우리나라로 치면 선비들의 머리를 강제로 밀어버린 단발령과 같은 조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독실한 무슬림과 성직자들에게 심각한 모욕이자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국왕은 의회를 유지했지만 개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숙청했는데요. 의회는 왕에게 충성하는 사교 클럽으로 변하며 결국 레자샤는 자신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1941년 레자샤가 퇴위하게 될 만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중립을 선언했는데, 이때 자국 내 독일인 추방을 거부하는 등 연합국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독일과 전쟁 중이던 영국과 소련에게 이란은 보급로였고, 결국 1941년 영국과 소련이 이란을 침공합니다. 외교의 실패로 나라는 전란에 휩싸였고, 레자샤는 항복하며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고 남아공으로 보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하마드 모사데크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1951년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민주적 선거로 총리가 되었는데요. 그가 첫 번째 추진한 것은 영국 이란 석유회사의 국유화였습니다. 팔라비 왕조는 그 시작부터 영국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장악했을 정도로 영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이란의 석유는 사실상 영국 정부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되찾아오겠다는 것이었죠. 국민들은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진한 것은 국왕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국왕은 서구화를 외치며 급진적인 개혁을 이뤄냈지만 정적을 숙청하고 반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해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등 전제군주처럼 행동했습니다. 모사데크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서구적인 입헌군주제를 원했고, 국왕이 독점한 군 통수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모사데크의 꿈은 길지 않았습니다. 석유를 빼앗긴 영국은 분노했고, 미국은 모사데크 정권이 공산주의 위협에 취약하다고 판단했죠. 결국 영국 MI6와 미국 CIA가 합작해 모사데크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비밀 공작 에이젝스 작전에 착수합니다. CIA는 막대한 자금을 살포해 언론인, 성직자, 정치 깡패들을 매수했고, 가짜 시위를 조직했으며 군부 내 반란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결국 1953년 8월 19일 CIA는 팔라비 국왕을 앞세운 군부 쿠데타로 모사데크 총리를 축출합니다. 당시 이 쿠데타가 영국과 미국의 모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로 인해 이란 사람들에게 서구에 대한 배신감과 미국에 대한 불신이 깊게 각인됩니다.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던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는 상처였죠. 이렇게 이란에 반미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정권을 잡은 팔라비 2세는 1963년 백색혁명이라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토지개혁으로 농민들에게 땅을 분배했고, 여성에겐 참정권을 부여했으며 문맹 퇴치에 힘썼죠. 하지만 개혁의 본질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였습니다. 민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체제 안정을 위한 혁명이었습니다. 이어진 70년대 석유파동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가져다주며 이란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수도 테헤란은 중동의 파리로 불렸고,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서구화된 국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의 과실은 왕실과 측근 기득권층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0.1%의 상류층이 부의 대부분을 독점했죠. 상류층은 유럽의 최신 유행을 즐겼고, 국왕은 페르시아 제국 건국 2500주년을 기념해
수천억 원을 들인 사치스러운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반면 농촌은 붕괴했고 도시로 흘러들어온 빈민들은 판자촌에서 굶주렸습니다. 축제가 열리던 당시에도 일부 지역에선 가뭄과 기근이 지속되어 국민들의 원성을 샀죠. 이란은 연평균 9.8%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듯 했지만 내부적으론 극심한 양극화로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팔라비 왕조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 CIA의 도움을 받아 사바크라는 비밀 경찰을 창설합니다. 사바크는 대학 강의실부터 찻집, 시장통까지 사회 구석구석을 감시했습니다. 국왕을 비판하는 사람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거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화려한 성장 뒤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감시는 이 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님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1979년 마침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왕정타도라는 목표 아래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이슬람주의자, 지식인, 상인, 노동자 등 이란 사회의 모든 계층이 참여한 혁명이 시작되었죠. 혁명은 성공적이었고 국왕은 가족과 함께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곧 암투가 시작됩니다. 이슬람 진영의 호메이니는 혁명을 함께했던 자유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을 차례로 권력에서 배제했고 사회주의 정당들을 불법화했으며 다른 모든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했죠. 이란의 권력은 불과 2년 만에 호메이니를 정점으로 하는 강경 시아파 성직자 집단에 완벽하게 장악되었습니다. 이렇게 공화국을 꿈꿨던 이들의 희망은 배신당합니다. 이슬람 신정체제를 만든 호메이니는 대통령 위의 직책인 라흐바르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정규군을 불신해 자신의 체제를 수호할 이슬람 혁명수비대를 창설했는데 이 혁명수비대는 이후 이란 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군사 조직을 넘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거대 권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건설, 통신, 에너지, 금융 등 국가 경제의 핵심 분야를 장악했고 오직 최고 지도자에 충성해 국민에게 선출된 정부조차 통제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죠. 현재 혁명수비대는 이란 국가 경제의 6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혁명 직후 발생한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은 새로 탄생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호메이니를 따르는 학생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에 난입해 미국인 52명을 444일간 억류한 사건인데 호메이니는 제2의 이슬람 혁명이라며 지지했고 이것은 이란의 반미 노선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며 이란 스스로도 성벽을 쌓기 시작했죠. 국제사회와의 단절은 체제를 유지하는 좋은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이어진 경제 제재는 이란의 발전을 가로막았고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혁명 지도부는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며 내부의 불만을 억눌렀지만 이러한 고립과 억압 속에서 새로운 저항의 세대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란 국민의 불만은 지난 100여 년간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채 억압과 폭발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 전국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집니다. 시위의 직접적인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포괄적인 경제 제재로 석유 수출이 급감하고 해외 자산이 동결되는 등 극심한 외화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정부는 고정환율로 리아라의 가치를 유지하려 했지만 실질 환율은 2000년대부터 붕괴하기 시작해 2024년엔 달러당 60만 리알, 시위가 시작된 시점에선 달러당 142만 리알을 넘어섰죠. 이미 상류층의 극심한 부패와 부의 독점은 시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 국가와 혁명수비대는 그나마 벌어들인 외화마저 군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2022년 정부가 고정환율 제도를 폐지하면서 식품, 의약품 등 필수품 가격이 7배 이상 올랐는데 정부는 2026년 1월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필수품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버립니다. 가격 상승은 예정된 수순이었고 이미 경제적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의 공포는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이번 시위의 중심에는 이전 역사에 얽매이지 않는 이란의 Z세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세계와 소통하며 이란 밖의 삶이 어떤지 알고 있는 이들에게 히잡이란 종교적 상징이 아닌 억압의 도구이며 반미구호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2022년 시위의 경우 참여자의 약 93%가 25세 미만일 정도로 행동력이 강하며 최고 지도자의 사진을 훼손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벗는 등 종교 권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2024년 이란 국민의 정치적 선호도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슬람 공화국의 존속을 지지하는 사람은 약 20%에 불과하며 이슬람 혁명과 최고 지도자에 대한 지지율은 11%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란 국민의 대다수인 89%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에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는 점점 격해지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고 발포 명령을 내리며 유혈 사태가 벌어졌죠. 2026년 1월 16일까지 최대 2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6년 이란은 역사의 분기점에 섰습니다. 과연 페르시아의 봄은 올까요? 레자샤의 강압적 근대화와 1953년 쿠데타, 팔라비 왕조의 폭정과 1979년 혁명의 배신으로 이어진 억압과 실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